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일본판 한겨레 신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영미권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 한국 등 4개국 추가 논의입니다. 영미권 5개국으로 이루어진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독일, 인도, 일본을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미국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관련 한국 소식에 누리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하군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참고로 본 기사는 미 하원 상임위 통과 전 기사입니다. 이미 통과가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영미권 국가들, 즉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 4개국을 추가하는 방안이 미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정보특수전 소위원회가 공개한 35쪽짜리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NDAA 초안에 따르면 정보공유체계 항목에 파이브 아이즈 확대 강화 방안이 상세히 언급돼 있다. 소위원회 측은 초안에서 파이브 아이즈 창설 이후 위협 상황이 크게 바뀌었으며 이제 가장 큰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라고 규정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암호문 해독 등을 위해 미국과 영국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태동했고 냉전 시기를 거쳐 영연방 3개국을 추가해 규모를 키웠다. 소위원회는 강력한 경쟁에 직면함에 따라 파이브 아이즈 참가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민주국가로까지 신뢰 공동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소위는 이어 국가정보국장은 국방부와 협력해 2022년 5월 20일까지 상하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정보위원회에 현행 파이브 아이즈 각국의 정보 및 자원 공유 실태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파이브 아이즈 확대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한국 등 4개국 참가 시 장단점 등을 분석하고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소위원회가 제출한 초안은 군사위 내부 논의를 거쳐 절차를 이어간다. 확대 논의가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다만 초안 내용대로 된다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일본, 호주, 인도와 구성한 비공식 전략 포럼 쿼드 참가국들이 모두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게 된다. 즉 형태가 바뀌면서 중국과 정면 대립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중국과 북한을 배려하여 영국 항공모함의 기항을 만류한 나라가 또 모기장 밖에서 들여다보고 있네. 조심해야겠다. 파이브 아이즈는 정보동맹으로 한국을 포함하면 그 정보가 북한이나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다. 절대 넣어선 안 된다. 한국을 레드팀에서 빼내오고 싶겠지만 가입시켜도 중국에다 정보를 누설하고 아첨할 테니까 의미 없기는커녕 마이너스다. 밸런스 외교? 박쥐 외교? 안 되지. 한국과의 정보 공유는 있을 수 없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대해 정보 억제를 단행하고 있다. 아직도 이놈들의 실체를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구나. 검토할 가치조차 없을 것이다. 사실 하는 일을 보면 영락없는 레드팀인데 이놈들이 기를 쓰고 일본을 디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자기네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고 우기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정보는 모두 중국, 러시아, 북한에 빼돌려지고 있다. 어이없게도 다음 대선에서 진보파가 또 이길 것 같다는데 당연히 한국을 끼워주면 해로운 일밖에 안 할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여러가지 디딤돌을 준비해 주시네요. 진짜 밟을지 밟는 척할지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이 기사를 좌익신문 한겨레의 중국 특파원이 썼다는 게 재미있다. 한국은 쿼드에도 참가하지 않았는데 대중국 러시아 대비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에 들어갈 수 있나? 걱정조차 안 하고 있어. 좌익 정권인데 멋대로 들어가 버리면 곤란할 것이다.
미국에 끌려가 중국 포위망에 가담하게 되면 예상을 빗나가게 된다. 반미 정권과 친한 한겨레는 반대글을 쓰고 싶겠지만 국민을 의식해 쓰지 못하는 답답함이 드러나는 것 같다. 어디에 붙겠다는 거야? 중국에는 참여해서 정보를 빼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미국, 영국 측에는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지. 참가하라. 그리고 서방 국가가 압력을 가하여 배신한 걸 들키면 된다. 어느 쪽이든 이 나라에 이득은 없다. 트럼프는 문 대통령을 까닭 없이 싫어했다. 지금도 SNS에서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할 정도다. 이는 트럼프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 대한 외교관 전체가 그렇다. 그건 정작 한국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한국은 안 된다. 인도는 좀 강하게 나올 것 같고 독일은 강경하게 나올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다. 한국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냉정하게 보면 파이브 아이즈에 넣는다기보다는 G7에서 G20로 확장한 것 같이 파이브 아이즈를 중심으로 확대 동맹의 형태를 취한 거라고 보는 게 무난한 것 같은데요. 미 하원은 한국이 정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할까요? 지난번 쿼드에도 꽁무니를 뺀 나라라서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북한과의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나라로 중국과 러시아에는 제대로 대치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비밀리에 정보를 공유하는 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만 한국계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 것일까요? 만약 정말로 가맹국 추가 권유가 있다면 레드팀 쪽에 설지 미국팀 쪽에 설지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뭐 이런 뉴스는 정보를 던져놓고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는 관측적인 목적이 강하죠. 이런 의미를 감안해서 반 정도만 믿어봅시다. 이름이 올라 기쁘겠지만 문 대통령을 필두로 좌파 정당 의원들은 반대할 것이다. 어쨌든 정보 누설할 위험 때문에 신용할 수 없는 나라는 무리다. 레드팀에 플루오르화 수소를 빼돌리는 국가가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단점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적을 것도 없다. 장점이라면 상대 진영에 대한 교란용 가짜정보 발신처로 쓰면 된다. 미국 의회도 일본 의회와 마찬가지죠. 왜냐? 특정 국가에 친화적인 의원이 있으니까요. 제대로 무기를 사주지도 못하는 나라에 파이브 아이즈 입성을 타진한 걸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축하할 일이네요. 솔직히 바보 아닌가 싶다. 작금의 한국 정부의 친중국 성향, 국내 언론 탄압, 집안 범죄 은폐 등 어느 뭐로 보나 민주국가가 아니다. 이게 한국계 이민이 늘어나면서 풍향이 바뀌었다는 건가? 혐한은 아니지만 이 건에 대해서 한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을 경유하는 북한 정보 따위는 걱정하지 마. 나토, G7, 쿼드, 파이브 아이즈 전혀 기능하지 않으면 국제조직을 많이 만들어봐야 소용없어. 돌쇠 한마디. 뭐 수십 년 때를 써봤지만 꿈쩍도 안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끼워주는 한국이 얼마나 미울까요? 그만큼 이웃나라가 강해졌다는 걸 이제 빨리 알아먹어야 할 텐데 말이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